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들이 큰데 겨울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비수기 있기도 하고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시장은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보부터 또 팁, 여러분의 고민 해결까지 1시간 동안 꽉 차게 준비해줬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도 체크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일단 전화 연결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보내주셔도 되죠. 02545-7988번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늘 자상하고 세심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돌파했고 서울은 평균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과연 이 흐름 속에서 2030 세대가 빚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과연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짚어보고 치솟는 젊은 층 주거비 부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귀가 이만해지고 있습니다. 2030, 이 집 사기 정말 힘든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데 최근 한국감정원과 통계청에서 2030 세대가 서울에 집을 살 때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걸립니까? 단순하게 계산만 했을 때 네. 12년이 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33살이니까 월급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지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그렇죠. 기준인 거죠? 예, 일단 기준이 그겁니다. 현재 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요. 올 3분기 그 39세 이하, 그러니까 20대, 30대 가구주들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입니다. 그게 371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요. 뭐라고요? 371만 원이요? 너무 네. 높은데요? 일단 평균을 낸 거고요. 네. 한국감정원에서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값이 5억 5,4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371만 원을 계산했을 때는 12년 6개월 정도가 나와야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2013년에는 약 11년 6개월이었고요. 2014년에는 한 11년 7개월, 그리고 지난해는 한 12년 11개월 정도로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게요. 뭐 세금이라든지 연금, 그리고 사회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2030 세대는 소비 지출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을 하잖아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문화생활도 누리셔야 되는데 네. 그럼 그걸 다 또 소비 지출까지 계산했을 때 나오는 남는 돈, 순수하게 뭐 저축이라든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평균 약 12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럴 때 계산을 하면은 한 38년 그 정도가 걸려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되게 힘듭니다. 뭐 너무 평균을 힘들어요. 평균을 낸 거고 뭐 네. 고소득자, 저소득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물론 아파트 가격도 뭐 강남권이라든지 뭐 서울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평균치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가구들이 집을 마련하려면은 의존하는 게 있죠.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그 지난해 말 대비했을 때 일단 30대는요 주택담보대출이 한 11% 증가했고요. 20대는 좀 더 증가했습니다. 한 44%를 증가했고요. 뭐 40대는 1.3%를 증가한 반면에 5, 60대는 오히려 이 잔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그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요 층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2014년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이렇게 자꾸 소비 지출을 줄이다 보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젊은 세대들의 집 마련,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좋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요. 최근에 뭐 역세권에 뭐 행복주택을 뭐 공급하다든지 또 뉴스테이 같은 사업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좀
국가에서 하는 임대주택 이런 걸 좀 더 많이 늘려줘야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걱정 없이 집을 마련해서 좀 소비도 많이 하고 또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방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2030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더 체감을 했는데요. 주거비 부담이 조금 주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기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관련해서 부동산 투자 저도 열심히 한번 뛰어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지금은 수익형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12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저 지금 노량진의 신동아 리버파크 27평형을 월세를 놓고 있는데요. 네. 그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상담 좀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언제 구매하셨어요? 지금 한 6년 정도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노량진동에 위치한 아파트 지금 월세를 주고 계신데 과연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을지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되게 어려워 보이시는데요. 예. 아파트를 구매한 지가 6년 되셨다고요? 예, 예. 현재 시세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지금 27평형대가 4억에서 4억 2천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정도 가고요. 월세는 얼마 받고 계세요? 월세는 지금 4천에 110 받고 있습니다. 4천에 110이요. 예. 이거를 혹시 뭐 매도하시고 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아직은 없는데, 혹시 이번에 부동산 대책 나오고, 좀 집값이 막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언제 팔아야 될지 좀 상담하고 싶어서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예.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예.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신동아 리버파크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위치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예. 걸으시면은 또 9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변에 신동아 리버파크보다 더 새 아파트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바로 밑으로 보면 이 상도동 쪽에 해서 두산이라든지 샵, 또 좀 있으면 지어질 바로 옆에, 그쵸,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현재 한 5, 6년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차에 대한 약점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새 아파트들이 바로 밑에, 바로 옆에 계속 생기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 신동아 리버파크가 현재 4억 초반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슷한 평형대를 보더라도 이 밑에 있는 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억대가 조금 넘어섰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연차에 대한 약점 때문이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월세라든지 전세는 신동아 리버파크가 잘 나올 수 있는 게 이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전세가도 조금 낮을 수밖에 없고 월세도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월세 받으시는 거나 전세 받으시는 거 크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바로 옆에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이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진행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속도가 잘 안 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아, 예. 예. 여기 6구역이라든지 2구역이 속도를 내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리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쨌든 옆은 노후화된 주택단지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여기가 제가 볼 때 재개발이 돼서 진행이 되려면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전세, 월세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래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아까 시청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온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관망하는 시점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거를 매도하셔서 다른 데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계획이 아니라면은요. 혹시 월세 만기가 언젠가요? 지금 내년 2월이에요. 내년 2월이요? 예. 그럼 내년 2월까지는 일단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 네. 2월 즈음에 그 월세 만기 시점에 있어서 또 월세 세입자가 나간다거나 새로운 월세 전세를 맞출 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무리가 따른다면은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오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고요. 근데 오래 네.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잘 되면 분명히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다 하면은 향후 한 2년 정도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번 다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럼 그 노량진 그 뉴타운 들어서는 거는 한 언제쯤으로 예측되나요? 글쎄요,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요. 지금 뭐 6구역하고 관리처분 뭐 지금 인가 단계 그게 가장 빠른 6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제가 볼 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향후 5년 안에 이렇게 아파트, 새 아파트 들어서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그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 4단지 아파트 매수 시점 문의드리려고요. 성북동에 있는 기름 뉴타운. 성북구, 네, 성북구 기름동이요. 아파트 이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름뉴타운 4단지 이편한 세상 아파트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기름 레미안 그 트리베라 2차고요. 네. 기름뉴타운 센터피스 이 세 개 중에 어느 걸 사야 될지 잘 몰라서요. 아, 지금 매수를 어느 곳을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통해서 자, 함께 고민해 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쪽으로 뭐 거주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기름 뉴타운이나 네. 그쪽을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네.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그 정릉 쪽에 기름동인데 그 경남 안어스비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신 게 지금 이편한 세상하고 레미안 트레비라하고 센터피스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혹시 뭐 자녀분 학군이 뭐 이런 게 중요할까요? 예, 지금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예, 학군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이편에서 네. 어쨌든 이편에서 기름 뉴타운에 있고 레미안 트레베라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름 뉴타운이 굉장히 조성이 잘 됐거든요. 뉴타운 네. 중에서는 좀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 기름 뉴타운이 어쨌든 요 동부권이라 그러죠. 이 서울 위에 있는 동부권 중에서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가장 조금 높고 전세가별도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기름 뉴타운도 최근에 한 2, 3년 안에 어쨌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전세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 동네가 뭐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4호선이 있으니까요. 4호선에 또 백화점, 마트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위로 보시면 이제 우이 신설선이 뭐 조만간 개통이 예정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우이 신설선에 대한 뭐 영향은 이미 다 수혜를 받았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군을 제가 물어본 이유가 요 이편한 세상하고 요 레미안 트리베라는 어쨌든 좀 동이 틀리잖아요. 하나는 네. 기름동이고 하나는 미아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학군을 찾아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 기름 이편한 세상 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요 네. 위에 있는 레미안 트리베라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학군이 중요하다 하면은 이편한 세상으로 가셔야 되고 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은 요 레미안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또 기름 뉴타운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옆에 롯데캐슬하고 또 계속해서 생길 예정이거든요. 새 아파트들이. 그러다 네. 보면 새 아파트가 생겨도 요 기름 뉴타운에 특별한 가격 하락 요인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 크게 뭐 내려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소폭의 상승, 전세가 계속 밀어올리는 상승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군이 중요하시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기름 이편한 세상 쪽을 선택하셔서 물론 뭐 연차는 한 4, 5년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기름중학교나 기름초등학교 이쪽이 더 학군이 좋다고 이쪽에 좀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군을 우선시한다면은 요 이편한 세상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학군을 제외하고 나서 집값 오르는 것만 좀 생각한다면 어느 곳이 가장 좋을까요?
뭐 동네가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예,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지금은 뭐 한 2, 3천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네. 앞으로도 뭐 그 정도 차이는 쭉 유지할 것 2, 같습니다. 3톤도 굉장히 크잖아요. 차 한 대 살 수 있는데.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현재 형성된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측면, 향후 미래적인 측면이나 학군 다 인프라 이런 걸 따졌을 때도 네. 기름동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좋은 말씀 드렸는데 관련해서 잘 알아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299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투룸주택 공급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는 오히려 원룸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수익형 투자처로 원룸주택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원룸과 투룸 중에서 고민하시는데 지금 최근에는 원룸 공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 희소성 부분에 주목하자라는 관점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한 3, 4년 전에만 해도 원룸 공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룸 시장이 그래서 활발했다가 지금은 이제 투룸 시장으로 조금 넘어간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 차익을 보는 시장보다는 수익을 원하는 시장 쪽으로 갈 흐름이 많기 때문에 투룸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으로 많이 접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익형으로 접근하실 때는 원룸을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원룸 중에서도 요즘에 그냥 통으로 된 원룸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형이라고 하죠. 거실하고 주방 그리고 방이 분리된 1.5룸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의 크기, 뭐 삶의 크기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이 원룸도 괜찮지만 분리형 원룸이라고 보는 1.5룸 이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룸을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찬성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자 사연을 통해서 고민 해결을 받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는 수소 신동아를요, 네. 그 매수 시기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치면 수소 신동아나 네. 대치동 음마나 잠실 주공 5단지 중에 어디가 가장 전망이 괜찮은지 궁금하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랑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네네. 어떤 뭐 갭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익형으로요. 수익형으로요? 네네.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일단 신동 아파트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이 신동 아파트가 수서역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여기 몇 평 보고 계세요? 21평이요. 21평이요? 네. 최근에 혹시 시세 흐름은 알아보셨나요? 네, 여기가 금매로는 6억 8천 정도고 그냥 보통은 한 7억에서 7억 1, 2천이라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엄청 올랐죠? 네, 예, 정말 뭐 기대한 것보다도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네. 이제 뭐 가장 큰 게 역시 수서역이죠. 네. 여기 뭐 SRT라든지 KTX가 들어오면서 이 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한 1년 사이에 한 1억 가까이가 오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소형 평수 위주다 보니까 아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네. 수익형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익형으로 보시기에는 여기가 전세가하고는 좀 매매가하고는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평형대가 작다 보니까. 근데 네. 아무래도 수서역에서 바로 인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익형 시장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이 아파트도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그 혹시 그 수서역 바로 앞에 행복주택 뭐 얘기 나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네. 지금 서울시랑 강남구랑 이제 분쟁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뭐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여기다 짓겠다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그거를 거부하고 여기는 네. 뭐 환승센터라든지 대규모 공원으로 만들겠다. 지금 분쟁이 있는 지역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걸 다 차지하고 떠나서라도 뭐 문정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부터 수서 역세권 여기를 통합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수서 신동아라든지 뭐 수서 삼익, 수서 동익 굉장히 많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또한 네. 소형 평수다 보니까 오히려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께서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시동 아파트에 지금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뭐 잠실 주공 5단지나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보셨다고 하는데 네. 혹시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조금은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예, 주공 5단지도 잘 진행되다가 지금 잠깐 네. 멈췄죠? 조심하고. 네. 그 음마 아파트는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어쨌든 서울시랑 뭐 층고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네. 속도를 내는 도중에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음마나 주거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네. 보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투자하시려면은요, 정말 이게 네. 뚝 떨어졌을 때 사셨다가 이게 네. 어느 정도의 또 호재가 나왔을 때 올라가거든요. 그때 네. 올라갔을 때 파시고 또 다시 네. 떨어지면 사시고 올라가시면 파시고 이걸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너무 어렵죠. 네. 네. 지금 뭐 한남 뉴타운이 비슷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쉽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매물이 많으니까 올라갈 때 사셨다가 이제 매물이 적어지는 떨어질 때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네. 실패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대치 음마나 뭐 잠실 주거 5단지는 어쨌든 지금 재건축이 화두인 단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구입을 하시면은 조금 시간을 오래 두셔서 재건축되는 순간까지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형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신동 아파트가 맞고 이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하시기에는 두 아파트는 시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은 어쨌든 정부에서 규제가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네. 내년 봄에 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아파트에 투자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보다는 내년을 넘겨서 내년 초쯤에 한번 네. 다시 투자를 생각하시고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옆에 있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이영규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자상한 상담 시간에 많은 분들 매력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방송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지금은 수익형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12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익형이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된 문의가 온다면 뭐 수익형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제 전세 갭 투자를 하기에는 금액도 많이 오르고 네. 또 예전에 비해서 투자 금액은 더 많아졌지만 받는 수익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전세 갭 투자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어쨌든 좀 수익형 월세 받는 시장 쪽으로 부동산 시장이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 시간을 꼭 만드셔갖고 오시면은요,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꼭 내셔서 만드셔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짜 정보만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 가지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들 일단 뭐 팁부터 살짝 들어봐야겠죠. 먼저 박준영 소장님,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요, 저평가 지역입니다. 저평가 지역이면서 수익과 그리고 차익의 동반상승이 굉장히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요. 앞으로 이 저평가 지역은 이 지역 내 개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풍부한 그리고 차익과 수익의 동반상승이 가능한 강성구 둔촌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등촌동. 사실 이미 오른 지역보다는 저평가돼서 향후 미래 가치가 밝은 곳이 좋겠죠.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영주 이사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보나요? 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매물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각 지역의 1등 매물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매물이 갖지 않고 있는 매우 뛰어난 경쟁력들을 갖춘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매물로는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 이 교대역을 직선거리로 260m가 떨어져 있고 또 강남역까지도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보기 드물게도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48세대에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야말로 물건 자체로 뭐 현장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매물보다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교대역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을 첫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매물은요, 이 광진구에서는 가장 뛰어난 매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2호선인 이 강변역을 도보 한 3, 4분 정도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신축하는 다세대 물건으로서는 대지가 무려 1000평입니다. 이 1000평의 대지 위에 9개 동 153세대가 만들어집니다. 153세대 중에서도 굉장히 로얄층의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그야말로 소액투자, 이 두 물건 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다른 매물에서 갖지 않고 있는 뛰어난 경쟁력 때문에 황금성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이 두 가지의 매물, 광진구 구이동 신축 다세대 주택,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서초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 내 7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적인 매력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자,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교통에 아주 굉장히 요지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강남구와 이 서초구를 통틀어서 유동한 인구가 굉장히 가장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는데요. 임차인의 수요도 굉장히 많고 유동하는 인구도 많고 또 투자자들이 항상 관심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본 매물의 입지인 이 교대역 인근입니다. 이 교대역을 직선거리로 260m, 또 이 강남역까지는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하는 인구가 가장 많고 또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오피스에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수익성 투자자들에는 항상 관심의 선망의 대상인 지역이 이 교대역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지는 이 대로변 바로 다음 이면에 있습니다. 상업지역과는 6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대지 328평에 7층에 3개동의 매물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 개발 호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본 매물은 그 입지적 장점이 개발 호재의 바로 수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지역에 6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매물이 현재는 3종이지만 같은 라인선상에 있는 롯데 칠성부지도 3종의 일반 주거지역을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상업지역 800%의 용적률로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도 향후에는 3종의 바로 윗단계인 준주거 지역으로도 종상향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강남역을 이 기준으로 해서는요, 강남역, 그 다음에 삼성 강남전자 본사, 다음이 롯데 칠성부지, 그리고 코롱 오피스 부지, 다음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다음이 이 본 매물지의 입지인데요. 그야말로 본 매물지가 입지, 개발 호재의 입지를 모두 다 바로 직접적인 수혜지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 그야말로 다른 매물보다는 매우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개발 호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 있나요? 네. 자, 우선, 직접적인 개발 호재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삼성타운과 비교해서 약 2배 규모인 이 롯데 칠성부지가 본 매물지와 약 100m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이 시작이 되면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에 가장 빠른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게 이 롯데 칠성부지고요. 약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한남 IC와 서초 IC의 이 정체 구간, 지상에는 이 공원 또 지하에는 도로를 만드는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데 이 지상에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약 17만 평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원과는 본 매물이 약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 집 앞 정원, 17만 평의 정원이 내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고요. 또 이 가까운 곳에는 이 정부사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장제터널과 또 서리풀 공원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든 개발 호재는 본 매물과 직접적인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셔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의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건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약 7개월, 반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되시나요? 자, 우선은 물건 매물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테라스가 3평이 덤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입지, 개발 호재를 뛰어넘을 만한 매물의 상품성이 있는데요. 다른 매물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대지가 328평, 초역세권이면서 대지가 328평에 7층짜리 3개동 48세대가 만들어지는데요. 무려 48세대의 주차 공간을 뛰어넘고 1:1 주차 이외의 여분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1층의 필로티 주차장과 함께 주차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늘어나는 이 전기차 수요에 발맞춰서 전기차 충전함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또 지하에 이 통신망을 설치해서 지하에서도 원활하게 핸드폰이 잘 터질 수 있게끔 수신을 잘 할 수 있게끔 통신망 잘 설치를 할 것이고요. 또 1층에는 관리실을 만들어서 경비원이 상주를 합니다. CCTV는 물론이고 센서 감지실, 첨단 보안 시설이 들어서고요. 주민 공동 편의시설 그리고 또 각 세대의 개인 락카까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보통의 다세대가 신축 시에 엘리베이터가 8인승에서 9인승으로 신축이 되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각 동마다 3대가 설치가 됩니다. 또 이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무려 4m 50의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격거리로 인해서 개방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무인 택배함 등 모든 옵션이 풀옵션으로 매매가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규모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역세권이면서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경쟁력과 희소성을 잘 갖춰진 상품성이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격 정보겠죠.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사님? 네. 자, 우선은 공실에 대한 걱정이 아주 정말 그야말로 다른 것보다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하주차장의 세대당 추가 공사비, 원가는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매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임차인의 수요가 매우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투자금이 2,500만 원입니다.
또 본 매물의 이 장점인 월세에 가는 금액은 보증금 2천에 월 110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대출을 1억 9천만 원 정도로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투자 금액 6,500만 원으로서 매월 6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 10%, 수익성 매물로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본 매물은 이 대지 328평의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다세대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 수익률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포인트 짚어주실 때 경쟁력 있는 부동산 정보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매수할 때 그렇다면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네, 자, 부동산 양극화 시장입니다.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시장, 양극화 시장이 되겠는데요. 이 양극화 시장을 잘 이겨냈고 다른 분 투자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조건은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을 취득을 하시는 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한 해법은요,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또 직접 눈으로 보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요, 박준영 소장과 함께 등촌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직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2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9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실제 금액은 1,900만 원 예상입니다. 실투자 금액 1,900만 원이면 이 다세대 주택에 투자할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일단 지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등촌동의 매력은 뭔가요? 많은 지금 매력이 있고 네. 좀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몰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였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하철 9호선 직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인지 여의도 그리고 강남 그리고 잠실 업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탁월하고요. 그리고 황금라인 9호선은 주요 교통망이 관통하고 있어 도심 및 그리고 공항과 직결되는 가격 교통이 우수하여 서울 및 경기 전역에 접근성이 탁월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해 직미역 역세권은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리무진 노선에 접해 있고 대한항공 연수원도 위치해 있어 스튜디오스를 비롯한 공항 근무자들의 배후 수요가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부 지역의 교통의 중심이다 할 수 있는데요. 서울 도심은 물론 김포공항, 인천공항 그리고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더해 최대 규모의 월드컵 대회가 2020년 개통 예정과 경인고속도로와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추진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고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 학군, 더해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인데요. 명문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등 서울의 대표적인 우수 학군 지역이고요. 그리고 유명 학원도 인접해 있어 그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해 학부모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미산과 한강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해 가깝게 관공서 그리고 홈플러스 이마트 그리고 하나로 클럽 등이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등촌동의 매력을 체크해봤습니다. 이 매력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 주목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하면은 마곡지구를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죠. 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마곡지와 상암 DMC 개발의 후광 효과를 굉장히 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신데렐라로 떠오르고 있는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첨단산업 단지로 변모 중으로 국내의 유수의 대기업들이 포함해 약 5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기업 종사자는 판교 테크노밸리 2배 수준인 16만 5천 명에 이를 것이고요. 그리고 유동인구는 약 4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해 첨단 IT 그리고 금융, 미디어 산업의 대단히 업체가 입주 중으로 약
6만 8천 명의 종사자가 상주할 상암 DMC 개발의 파급효과 또한 크게 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류 관광 특구 개발 사업인데요. 강서구의 핵심 현안으로 의류 관광 특구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강서구의 개발 프로젝트로 2018년까지 약 70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약 4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많은 해외 환자 유치와 더불어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이 발전을 함으로써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부광역철도 개통 확정인데요. 본 매물지와 10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가양역은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 부천과 그리고 홍대 입구를 잇는 서부광역철도 가양역이 환승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서남북에 막힘없는 교통망을 구축하여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동산 정보로 들어가서 건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 2달 정도 남았나요? 한 달 반?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내시나요? 네, 지금 한참 마무리 지금 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2017년 1월 준공 예정인 36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6층 중에 로얄층인 3층입니다. 그리고 등기 전용이 30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지분이 18.50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욕실, 거실, 주방, 발코니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그리고 기본으로는 현관 보안물이라든지 CCTV,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와 그리고 풀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제공과 특히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하여 관리비 절감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보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투자 금액 앞서서 제가 1,900만 원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인지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2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익형의 갭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임대가 1억 9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가 1,900만 원인데요. 이 지역을 오셔서 시장조사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투룸이 2억 5천 선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요.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은 겁니다. 전세가가 높아서 투자금이 적은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익형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수익형으로 가신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1억 2,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423만 원의 수익률, 안정적인 수익률 7.9%의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매수 시 유의점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수익률은 면적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초기 투자금이 적을수록 부담이 적고 위험 요소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초보 투자자들께서는 규모가 작고 작은 투자로 경험을 쌓은 후 투자 규모를 늘려가시는 게 리스크 없는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요.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네요. 올 12월 곧 준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입지적인 매력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리가 집값이 이제 상승을 하려면 몇 가지 꼭 필수적인 요인이 좀 따라야 되는데요. 우선 뭐 교통이 가장 전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교통이 좀 좋아야 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군과 또 뭐 학교 시설 같은 거, 주변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하는 그런 입지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이런 이 장점들을 이 본 매물이 다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우선 지하철 2호선 이 강변역에서는 약 도보로는 천천히 걸으셔도 한 4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하루 유동 인구 약 2만 8천 명의 동서울 터미널, 앞으로는 개발이 되겠지만 이 동서울 터미널이 도보로는 한 2분 정도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와 또 올림픽도로가 바로 나가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수도권 또 도심으로 또 이 교통망에 대한 편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잠실까지는 잠실대교와 잠실철교를 뭐 차량으로 한 5분 정도만 이용하시면 잠실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 인근에 그 서울 아산병원 또 건대병원 이런 대형 병원이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가 편리하게 누릴 수가 있겠고요. 또 본매물지 바로 옆으로 도보 1, 2분 거리 내에 뭐 성동초등라든지 양남 뭐 또 광진중학교 등이 뭐 같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 또 자녀 통학이나 또 교육 환경으로 뭐 매우 뛰어난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유해시설 없고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역세권이면서 학군이 굉장히 좋고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인데요. 현장에 가보시면 주변 환경에 유해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거주지로서는 가장 안정감이 매우 뛰어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구이동이 어떠한 지역인지 살펴봤는데요. 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개발 호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 주목해 볼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구이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앞으로 이제 그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미래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이동, 자양동 이 재정비 촉진지구, 구이동은 246번지 일대, 또 자양동은 680번지 일대에 이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와 또 통합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호선 이 구의역, 이 물건지 바로 인근으로 만들어지는 개발 호재가 되겠는데요.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을 갖춘 이 첨단 업무 복합 시설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뭐 본매물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주 오래된 이 동서울 터미널. 준공된 지가 무려 한 2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서울 구이동 동서울 터미널은요, 2011년도에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는 뭐 조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소유주인 이 한진중공업과는 사전 협상이, 물밑 협상이 많이 서울시와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는 뭐 약 한 3천억 정도 수준의 가치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야말로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그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동서울 터미널 부지가 약 35,977평방미터입니다. 한진중공업의 이 제안대로 약 이 부지에 30층 높이의 약 2개동 연면적이 바닥 면적을 포함한다면 약 29만 평방미터. 정말 그 대규모의 복합시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의도 63빌딩의 약 1.5배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초반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동서울 터미널이 개발해서 완공이 된다면 정말 동부권 랜드마크로 뭐 단지가 될 전망이고 본매물지인 이 지하철 2호선과 동서울 터미널도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강남과 접근성이 이 지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상당수의 오피스 기업도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늘어날 거고 본매물의 매매가도 상승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기존 그 유해 시설이 없는 그 한양연립이라고 하는 주변에 아주 대형 빌라들이 있는 곳인데 이 한양연립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만큼 주변 환경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 대지가 무려 1000평입니다. 이 1000평에 9개 동 15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로얄층이기 때문에 아주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12월 20일 정도가 준공 예정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한 투자의 매물이다. 그리고 구성이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감, 개방감 매우 뛰어나고요. 또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인지도가 아주 높은 중견 건설사가 신축을 합니다. 특히 외장재, 내장재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고요. CCTV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풀옵션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 2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실투자금 2억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투자금 5,500만 원으로서 수익성과 시세 차익을 겸비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다세주택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시 유의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현장 답사 꼭 하셔가지고요. 눈으로 보고 직접 판단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일정 소개해 드립니다. 김영주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소액투자처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준영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도 안내해 드립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 안전한 소액투자처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에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81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짜 정보 소개해 주신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